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35%, 그리고 코스닥은 1.93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.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 지수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어요. 박스권을 좀 이탈했었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이 900포인트를 지지받고 올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좀 많이 내려앉았다가 지지받고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보다는 지금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현금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박스권이나 아니면 지지선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다음 주 해외 정시 일정을 보면은 이번 주는 우리 시장 파생 상품 만기일이 있었다 아닙니까? 이게 3월달, 뭐 6월달, 뭐 9월달, 요 3개월 한번 이렇게 맞이하는 달들은 파생 상품이 뭐 주별로도 이렇게 만기가 있고 또 월별로도 만기가 있고 요거 분기별로도 만기가 있는데 요건 여러 상품 파생 상품 여러 개가 이런 만기가 겹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튼 3월달 미국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3월 19일, 20일 요때가 또 파생 상품 만기일이 됩니다. 또 게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밤인데 18일인데 미국으로 치면은 뭐 그 다음날 되겠죠. 19일 정도 됩니다. 요때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주목이 되기 때문에 여튼 뭐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튼 아직은 시장의 추세를 좀 가늠하기는 좀 힘듭니다.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드디어 돈을 풀었습니다. 돈을 풀었고 1인당 한 140만원, 150만원 정도 되나요? 또 그리고 실업 급여도 9월달까지 한 330만원 매달 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개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여러 번 미국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을 때 이 국민들이 그 돈 들고 주식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. 뭐 이왕 돈이 사람들에게 쥐어졌으니까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괜찮은데 그렇게 일단 돈이 풀리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겠죠.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주 18일 우리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정도 될 겁니다.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.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겠다.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미국 파생 상품처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망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수상으로 봐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스권 치고 올라서서 코스닥은 이렇고 코스피도 다시 박스권으로 돌입했는데 때마침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섰기 때문에 현금 거동을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이나 뭐 어제나 특히 오늘이죠.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부분적인 이야기고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현금 비중이 좀 작은 분들, 주식 비중이 큰 사람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내리는 쪽으로 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세력들이 최고 매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계속 담아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.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.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요거 새로 고침 안 했네요. 새로 고침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새로 고침 했습니다.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. 뭐 거의 대부분 다 매수했죠. 철강 쪽은 지금 그동안 좀 하다가 차익 실현했는데 이런 기회 잘 이용해 가지고 철강 금속 업종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. 그럼 요거 잘 보고 있다가 다시 반등할 때 가능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. 철강 금속 업종은 지켜봐야 됩니다. 관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
그 나머지 업종들 그동안 전기전자는 좀 팔아먹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지금 다시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세력들이 저렇게 사면은 시장에서 고주민 종목들이 나오게 마련이죠. 여기 녹색인 노란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지금 단기 고점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살펴보면은 KTH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KTCS도 조심해야 되고 NI스틸, OCI도 지금 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. 자, 심팩도, 고영도, 대동공업도, 그리고 동수도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좀 많이 올랐네요. 동아 엘텍은 별로 안 올랐는데 지켰지만 어쨌든 조심하십시오. 자,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합시다. 자, 지금 미투원도 그리고 삼원 강제도, 서현 이화도, 쇼박스도 조심해야 됩니다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계속 앞으로 상승할 겁니다. 상승할 겁니다. 지고 있죠. 요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계속 찍고 있잖아. 앞으로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. 영업무역이나 뭐 인터파크, 유니드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, 코나아이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지요. 자, 오늘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국철강하고 현대 BNG 스틸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사기 싫어할 때 그때 사야 됩니다. 자,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22개 종목이나 됩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좀 골라봐야 되겠죠. 종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쓸데없는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동안 세력들이 철강 금속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을 예상해서 금융주 이런 거, 보험주 이런 거 많이 매수했잖아요. 또 그리고 뭐 유통업도 많이 매수했고 정유도 매수했고 뭐 화학에서 화장품 관련 뭐 여행 뭐 운수창고에서 뭐 항공주 이런 거 경기가 나아지면 수혜를 보거나 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 많이 매수했거든요. 그런데 최근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매수했습니다. 그러면은 잡다한 종목들이 세력들이 사다 보니 다 검색이 됐을 거다 이 말이죠. 그게 22개 종목인데 그럼 이 중에는 샀다고 오늘 하루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에는 피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때는 좀 분석 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. 플랜 A 딱 보면은 답이 바로 나와봅니다.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찍혀 있거나 하얀색으로 된 거는 팔고 있거나 관심 없다 이런 거고,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힌 거는 나 이제 팔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. 그러면 하얀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거는 좀 피하고 색깔 없는 거 요렇게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많이 된 거 이런 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.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이 올랐잖아요. 참모들이 팔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팔고 있어요. 유통업이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되죠. 또 그리고 OCI도 괜찮지만 많이 올랐잖아요. 참모들이 OCI 먼저 사서 한다 보니까 참모들이 이때 많이 샀습니다. 요때 많이 사고 요때 분할로 많이 사서 지금 분할 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OCI도 이제 뭐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도 뭐 LG 이노텍 옛날부터 참모들이 팔고 있고, 신텍도 마찬가지고,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, 이 보면은 오늘 하루 산다고 검색이 된 겁니다. 다 과열을 찍었습니다. 다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가지고 이때 물린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. 아직 지금 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이때 사람들이 샀겠죠. 사서 앞으로 더 갑니다 하고 2만원 갑니다 하고 샀을 거예요. 그런데 실제 주가는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으니까 실제 한 20-30% 손해보고 있겠죠. 그런데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.
잠시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 기회미데이 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서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.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왕 베팅을 할 것 같으면은 좀 그동안 떨어진 거 그런 거 베팅을 한 게 더 좋지 않겠어요? 예를 들면은 하나투어를 예로 든다면 제가 하나투어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검색이 되지만 뭐 지난 마감 시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도 많이 떴습니다. 이때도 많이 떴어요. 특히 이 11월 달 요 부근에는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새로 추세가 한번 박스권을 끝내고 그러니까 8, 9, 10월 요게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시기입니다. 이 이후에 박스권이 돌파되면서 한 단계 지수가 업그레이드 됐죠. 그 이후에 다시 1월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동시에 달렸던 종목들입니다. 이때 달렸던 종목들이 하나투어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뭐 유통업에서 뭐 신세계, 홀테신라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또 있죠.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고 이때 많이 달렸어요. 사실 이때 샀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하여튼 뭐 쇼바를 보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에서 쇼바를 봐야지. 이제 이거 다 이만큼 오를 대로 올란 이런 종목들 요 가가지고 더 갑니다 하고 쇼바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베팅을 하더라도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때 베팅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플랜A에서 이 참모들이 매도하는 거 쟤들이 진짜 잘해요. 그래서 쟤들 매도하는 거 한 번씩 보면 참고하십시오. 그리고 LIG 넥스원도 조심해야죠. 두산중공업도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요거는 변동성 지표, 변곡점 지표를 보면 아직 5번이 남았어요. 그래서 좀 멀리 보는데, 아이고, 나는 이거 아직 5번이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 추가 매수 해야 된다면 사실 오늘도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. 근데, 이 플랜A에서는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판단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. 일단 이 종목도 조심해야 되고 롯데 정밀화학도 조심해야 돼요. 여기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21개 종목이나 매수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. 5개. 좀 더 찾는다면 또 뭐 있겠지만 코스맥스도 있고 또 여기 현대글로비스도 있네. 현대글로비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굳이 범위를 넓히자면 이 정도 있고 하여튼 요 종목 하나투어, 무림 PMP, 두산, CJCGV, 고롱, 인더, 코스맥스, 현대글로비스 요 정도인데 요거 제가 주말에 좀 살펴볼게요. 여기에서 보면은 대충 봐도 그냥 하나투어는 괜찮을 것 같고 그죠? CJCGV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림 PMP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조심해야죠. 그동안 박스 많이 안 팔아먹겠습니까? 좀 조심해야죠. 두산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두산 중공업하고 같이 봐야 되나? 일단 두산 잘 모르겠어요. 코오롱 인도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보면은 한 2종목 정도 있네. 세 종목도 있네. 코스맥스까지 하면 하나투어, CJCGV, 코스맥스 요거 3개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. 저도 이 살펴보면은 다른 건 다 제껴버리고 요거 3개 정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. 주말에 제가 좀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월요일 시황 때 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끝났습니다. 이번 주도 끝났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게 하락 추세로 갈 뻔 했는데 살려봤어요.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질 뻔 했는데 살려봤습니다. 누가 나와서 살렸냐 하면은 유럽중앙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채권 내가 열심히 한번 매입해 줄게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동안 장난질을 갖다가 못 쳤죠. 그동안 미국에서 뭐 경기 부양해서 돈 풀어가지고 아이고 뭐 개사타가 실제 막상 돈 푸니까 사람들이 그 돈 들고 주식시장 들어올 거다 이래 싹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실제 돈 풀리니까 이래 싹 올라왔습니다. 요런 분위기를 갖다가 계속 업 시켜 줄라 그러면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유럽중앙은행처럼 채권 내가 어떻게 한번 안정시켜 볼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사람들이 계속 위험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이 말만 하지 말고 그동안 말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
실제 다른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겠죠.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의 립 서비스만 했는데 이제는 3월 18일에는 뭔가 유럽 중앙은행처럼 다른 조치를 좀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3월 18일 정도 돼서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를 믿으시오. 저는 뒤통수 안 때립니다. 이러면 다른 조치 없이 또 시장은 또 실망해가 또 내려갈 겁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쨌든 미국 파생상품 만기일이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고 또 실제 돈 풀린 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 받아서 지원금 받아서 주식시장에 얼마나 들고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. 따라서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는 전략 그대로 현금 부족한 사람 주식 많고 현금 부족한 사람 현금 좀 늘리고 주식 줄이고 또 이렇게 경기 민감주 매수해야 될 사람들은 경기 민감주 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좀 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다.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우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중앙은행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돈 풀다가 이제 민간에서 돈 푸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.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돈 푸는 걸 좀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여기 이제 조금 축소되려고 하니까 조례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봐야죠. 이거 언제까지 뭐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 푸는 거 이거 가지고 먹고 살겠어 영원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돈 푼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, 빚이 더 늘어난다,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. 당연히 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쪽으로 안 간다, 안 간다 그러면 진짜 세상 말세가 오는 거예요.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. 이게 우리가 돈 버는 기회예요.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언젠가 또 민간에서 거품만 터지거나 하면 또 이제 돈이 주도권이 중앙은행이나 이렇게 정부로 갔다가 또 그게 안 터지거나 하면 또 이렇게 민간으로 갔다가 또 터지거나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게 금융위기의 역사입니다. 돈은 요 중간에 버는 겁니다. 요 과정에 돈을 버는 거예요. 주도권이 일로 갔다가 하는데 요 중간에서 돈 버는 거예요. 요걸 갖다가 잘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준 책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참 제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. 근데 우리 자녀가 사람이 그렇잖아요. 내가 하는 것과 참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녀가 하는 건 다른데 얼만큼 받아들일지 그 미지수입니다.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또 공부해서 알겠지만 자녀에게 다 전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요 원리만 잘 이해하면 살아가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. 제발 우리 자녀들도 요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요거 깨달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 깨달으면 그냥 게임이 싹 끝입니다. 게임 끝나는 겁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.